대표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좀 역사적 날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2시자 기준으로 속보가 떴는데 그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이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금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게 속보로 떴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이사가 그러니까 회사에 이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우리가 충실해야 될 대상 무슨 말이냐면 이익을 보존해야 될 대상이 기존 회사였는데 이것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겠다라고 하는 게 골자인 그런 그 개정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되게 왈가왈부 많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게 통과되자마자 지금 경제계를 비롯해서 여당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의를 촉구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지금 그 본회의 통과됐긴 했지만은 정부에서 거절해달라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는 상법 개정의 취지는 되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이제 회사를 이끄는 입장에서 이 상법 개정이 되면은 저도 여기에 타겟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헌터스의 주주를 모시게 되면은 저도 이제 제가 대표이사로서 주주의 권익도 보호해야 되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저한테도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법안인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법 개정은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제 의견이고 요즘에는 저희가 AI가 있죠. AI가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 AI한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상법 개정이 되면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어떤 파장을 부를 것이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보면은 얘가 되게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에서 제가 좀 주목할 포인트들만 한번 찍어서 볼게요. 일단 상법 개정이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무슨 말이냐면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건데 대표적 사례가 저희가 LG 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불안했을 때 즉 현재 에너지솔루션이 나온 거죠. 이제 그게 됐었을 때 LG 화학의 주주분들이 사실 LG의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LG가 이 배터리 회사를 분사를 시켜서 상장하겠다 하니까 LG화학 주주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왜 이 회사에 투자한 거지? 라는 상황이 생겼고 그래서 LG화학 주가가 폭락하니까 그 주주가 피해를 본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게 논의가 시작된 거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여기 예시가 나오죠. 카카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부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즈나 아니면 페이나 이런 것들을 쪼개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카카오 주주가 피해를 본다. 왜냐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카카오가 원래 있었는데 카카오 내부에 있는 페이가 상장을 해버리면 카카오페이는 분리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카카오페이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나가게 된 거니까 피해를 보게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상법 개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부터는 회사들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하게 되니까 이것이 곧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기존의 재벌 중심의 구조에서 돌아가는 회사를 재편하는 효과가 났기 때문에 이제 소액 주주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좀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그게 곧 주가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AI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아래 보게 되면은 AI가 또 이런 얘기도 해줘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들어봤을 때 사실 이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해외랑 좀 접근법이 다르거든요.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로 가정하고 있어요. 주주까지 확대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의사에 대한 충실 의무는 회사에 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또 아래를 내려서 보게 되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접근법을 통해서 소액 주주에 대한 권리 의무를 보호하는 것 절차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읽어보게 되면은 사실상 어쨌든 간에 회사가 어느 정도는 주주의 권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조항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뿐만 아니고 주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법에 들어있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봤었을 때 사실 이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주도 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광범위한 그거에서 포함되는 거 그것이 좀 다른 나라 다른 부분이긴 하지 사실 다른 나라들도 직간접적으로 이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우리가 포함시키는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본회의 거쳐서 통과가 되어서 사실 뭐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있겠죠. 뭐 주주를 보호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큰 틀에서 봤었을 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그 개정을 해서 소액 주주들이 투자를 했을 때 말 그대로 회사를 위해 투자를 했을 때 그 회사의 결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